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상사나 동료가 나르시시스트일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제가 편의상 나르시시스트라고 했는데 사이코패스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직장은 돈을 버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시스트의 비율이 더 높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면접을 아주 잘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처음 볼 때는 카리스마가 있고 남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을 잘해요. 면접할 때 질문을 받았을 때 정상인이라면 일관되게 대답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먼저 하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좀 느린데요.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시간 없이 청산유수로 술술 대답을 하거든요. 짧은 시간에 평가받는 면접에서는 이 사람들이 아주 유리해요. 이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많은 요리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잘 찾다 보면 그런 사람들 없는 좋은 사람들만 모인 식당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는 게 좋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규모가 크잖아요. 100명 중에 평균 4명 정도가 반사회성 인격장애고 10에서 30% 정도가 나르시시스트인 상황에서는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 게 마음이 편할 거예요. 대응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일단 그 사람들을 알아볼 줄 아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요. 제가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내 주변에 나쁜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뜻밖의 많은 해결이 돼요. 그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아셨으니까 더 이상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도 이제는 아실 거예요. 직장 상사가 나르시시스트일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삼각관계를 만들어서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하려고 해요. 모든 직원에게 공평한 게 아니라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자신을 따르는 직원은 편애하고 나머지 직원은 불안에 빠뜨리는 방법이에요. 이 상황을 겪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옥이 따로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너서클에 들고 싶어서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언제 밖으로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제가 드리는 조언은 첫째, 그냥 셧업하고 묵묵히 일만 하세요. 이건 나르시시스트와는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요. 큰 조직에서는 그 누구와도 2, 3년 정도만 일하면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누가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거나 또는 잘리던가. 사실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직장 생활이 즐겁고 직장에 친한 사람이 많아야 행복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불행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직장은 그냥 돈 버는 곳이고 행복은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야 돼요. 취미가 있으면은 도움이 돼요. 둘째는 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지만 불편한 관계는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사람들은 복수심이 아주 강하거든요. 불편한 관계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욕을 하고 다니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친하게 지내는 것도 위험해요. 가능하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상사를 욕하더라도 리액션 해주지 말고 본인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니지 않는 게 좋아요. 셋째는 직장 상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평판, 나의 레퓨테이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세요.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은 그냥 확 들어받아 버릴까 하는 충동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본인이 다치게 되거든요.
자초지종 모르는 사람들은 상사에게 대드는 직원이라고만 기억할 거예요. 즉, 나의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일할 때는 직장 상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뿐 아니라 상사의 상사, 고객, 그리고 고객의 고객. 이렇게 많은 관계를 맺고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꾸준히 받으면 특정인과 불화가 있더라도 큰 타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르시시스트와 싸우게 될 때는 나의 평판이 그 사람의 평판과 싸우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건 일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여태까지 본 기업 관련된 사건 중에서 제일 미스테리예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카를로스 곤의 평판, 닛산의 평판, 그리고 일본 사법부의 평판이 대결을 펼치고 있어요. 회사 다니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해요. 일도 열심히 해야 하고 근태도 아주 중요해요. 넷째, 가능한 모든 증거를 남겨두세요.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가 회사에서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이 사람들은 불법적인 일을 아주 쉽게 저질러요. 그리고 워낙 조작에 능하기 때문에 불법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나를 모함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가족들이랑 주말에 식사를 하고 나를 식사가 끝날 무렵에 오라고 해서 내 회사 카드로 결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모든 걸 증거로 남겨야지 돼요. 나오라는 메시지, 식사하는 가족 사진 같은 거를 다 남겨둬서 자신을 보호해야 해요. 가능하면 업무에 관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으로 해서 모든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남겨두세요. 그 사람들의 불법을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증거로 남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수심이 강한 거 기억하시죠? 절대 먼저 공격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나르시시스트와 사귈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